지금 미국이 한국의 커피 자판기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 한국 커피 자판기가 생기자 운전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커피가 공짜라는 사실이었죠. 한 여성이 남편 몰래 설치한 이 자판기. 대체 왜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 알고 보니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2년째 미국 펜실베이니아 76번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자입니다. 나무 패널이 낡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우리 휴게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죠.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남편 톰과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톰, 이제는 정말 리모델링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저기 봐. 테이블 모서리가 다 닳았잖아. 남편은 기름 가격표를 확인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냥 기름이나 잘 팔자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나? 손님들은 그냥 기름 넣고 화장실 쓰고 가는 곳인데. 저는 창가에 앉은 트럭 운전사를 가리켰죠. 저 사람 봐. 16시간째 운전 중이래.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휴게소는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고. 톰은 현금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 주변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지나가는 차들 뿐이야. 미국 전역이 다 그렇잖아. 지방 소멸, 커뮤니티 붕괴, 투자해봤자 손해야.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달리는 차들. 그 안에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 제 마음속에선 뭔가 아쉬움이 일었죠. 이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지. 그게 미국이야. 항상 빠르게 쉬지 않고. 저는 오래된 커피 머신에서 쓴 커피를 한 잔 따랐어요. 텁텁한 맛이 혀끝에 감겼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런 걸까? 그냥 지나치기만 하는 거? 톰. 우리 휴게소가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말이야.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작은 휴게소 주인일 뿐이야. 세상을 바꿀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 창문을 닦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통해 고속도로를 바라봤죠. 차들은 여전히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질문이 맴돌았어요. 쉼없이 달리는 미국 고속도로. 그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저 지나간 흔적뿐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머물다 간 따뜻한 기억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낡은 휴게소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톰의 고집은 이 휴게소의 낡은 벽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휴게소 전체에 울렸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끔찍한 충돌음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일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우리 휴게소 앞 벤치 구역을 들이받았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죠.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트럭 운전사는 핸들에 고개를 숙인 채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남편 톰이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졸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는데 운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차와 경찰이 도착하고 운전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경찰관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벤치에 사람이 없었네요. 있었다면 큰 참사였을 겁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누군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고 졸음운전 위험성 재조명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었죠. 휴게소로 돌아온 저는 망가진 벤치 구역을 바라봤어요. 톰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보험이 커버해준대. 원상복구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상복구? 톰.
이건 기회야.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톰은 한숨을 내쉬었죠. 또 리모델링 얘기야? 엘리자, 현실을 봐. 그냥 벤치 몇 개 새로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때 우체통에서 발견한 정부 공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 교통부에서 보낸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개선 프로젝트 안내문이었어요.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리모델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톰, 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톰은 공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 작업. 인허가 감사. 너무 복잡해. 그리고 지원금 받으면 정부 규제도 따라오겠지. 우리 같은 작은 휴게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낫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현상 유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었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어. 톰은 창고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어?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미국 고속도로 사고 통계를 찾아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휴게소 근처에서 사고를 당하고 그중 상당수가 졸음운전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은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우리 휴게소를 지나는 수많은 운전자들, 특히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에게 잠시라도 제대로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고속도로를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그 안에는 각자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생명까지 위협받는 공간을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톰의 고집은 더욱 완고해져만 갔습니다. 마침 그때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 교통부 자문단 한국 출장 인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열어보며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요? 교통부 자문단으로요? 톰은 제 여권을 내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국과 한국의 교통 인프라 교류 프로젝트야.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배우고 돌아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놀랐어요. 제가 지원서를 넣은 지 불과 2주 만에 합격 통지를 받았거든요. 22년간 휴게소를 운영한 경력이 높게 평가됐다는 이유였죠. 톰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속도로만 보고 오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특히 휴게소에 관심이 많아.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사실은 이 출장이 제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남편을 설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길 바랐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안내원들. 저희 자문단을 맞이한 한국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어로 유창하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주요 휴게소들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호텔에 도착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봤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지나가는 자동차들. 하지만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인가요? 한국인 가이드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천안 휴게소입니다. 구경해보세요. 현대적인 건물, 다양한 식당들, 깨끗한 화장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주유소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판기. 이건 뭐죠? 저는 자판기 앞에 서서 물었어요. 아, 커피 자판기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료라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 안 넣든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피곤한 운전자들을 위한 거죠. 저는 자판기 버튼을 눌러봤어요. 종이컵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커피가 채워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에서 달콤한 향이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셔봤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믹스커피예요. 간단하지만 운전 중 피로를 풀
풀기에 좋죠. 저는 자판기 옆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무료입니다. 드시고 가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커피 한 잔으로 생명을 지킵니다. 라는 문구도 있었죠.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졸음운전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료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특히 명절 때는 더 많은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자판기 옆에는 따뜻한 온돌 벤치도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안전이 먼저니까요. 그날 저희는 여러 휴게소를 방문했어요. 모든 휴게소에는 비슷한 무료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더 현대적이고 또 어떤 곳은 작고 소박했지만 모두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왜 자판기까지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의 휴게소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쉼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쉼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은 짧았지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톰은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 표정, 잘 알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톰, 정말 놀라운 걸 봤어. 그쪽 휴게소는 완전히 달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커피 자판기와 따뜻한 벤치에 대해 얘기했죠. 톰은 핸들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무료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왜 공짜로 뭘 주겠어? 그게 바로 핵심이야, 톰. 그들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피곤한 운전자에게 잠깐의 휴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우리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몇몇 트럭 운전사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텅 빈 벤치 구역은 아직 수리 중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톰을 설득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자판기 수입이라는 키워드로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찾아냈어요.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업체를 통해 믹스커피와 간이 자판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톰이 주유소 쪽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몰래 주문을 완료했어요. 자판기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게다가 믹스커피 100개입은 불과 $20였어요.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톰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아, 그냥 이메일 확인하고 있었어. 다음 주 큰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톰이 창고에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빠르게 상자를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안에는 제가 기다리던 자판기와 커피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밤이 되어 휴게소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수리 중이던 벤치 구역 한쪽에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화분 몇 개와 아늑한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마지막으로 무료입니다. 드시고 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톰은 눈을 비비며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엘리자, 저게 뭐야? 누가 저기에 자판기를 설치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했어. 한국에서 본 그 자판기야.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어? 공짜로 커피를 준다고? 우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톰. 한 번만 날 믿어줘. 일주일만 지켜보자. 별 효과가 없으면 치울게. 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야. 그날 첫 번째 손님이 자판기를 발견했어요. 트럭 운전사였죠.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안내문을 읽더니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공짜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무료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콤하네요. 미국 커피랑은 다른데 괜찮은걸요? 한국식 믹스커피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신대요. 그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거든요. 다른 운전사들에게도 알릴게요. 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공짜 커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이틀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트럭 운전사들이 우리 휴게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톰도 이 변화를 눈치챘죠. 이상하네. 갑자기 손님이 늘었어. 톰이 계산대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테이블과 벤치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고 있었죠. 한 운전사가 계산대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한국 커피 자판기라면서요? 동료가 알려줬어요. 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날 저녁 저는 톰에게 한국 커피 자판기의 비밀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저는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믹스커피 자판기야.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한국인들의 철학이 담겨 있어. 자판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철제 본체에 몇 개의 버튼만 있는 구조였죠. 커피 버튼 옆에는 물, 녹차, 블랙커피 버튼도 있었어요. 종이컵은 자동으로 내려오고 LED 안내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판기의 핵심은 바로 커피야. 한국의 믹스커피는 설탕, 크림, 커피가 완벽하게 배합된 제품이야. 한 번에 따뜻하고 달콤한 커피를 마실 수 있지. 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한국에서는 다 이런가?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야. 한국에서 이런 무료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에는 인심이라는 문화가 있어. 식당이나 휴게소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작은 정성. 그것이 바로 정의 표현이지. 무료 커피 한 잔으로 손님과 인연을 맺는 거야.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졸음운전 방지야. 한국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해. 커피 한 잔이 생명을 구한다는 믿음이지. 저는 지난번 사고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이건 영리한 마케팅이기도 해. 무료 커피 한 잔으로 손님들은 다른 물건도 사게 되거든.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은 다시 찾아와. 톰이 눈을 빛내며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사회적 신뢰를 쌓는 방법이야. 작은 친절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거지. 저는 자판기 옆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생명을 지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이게 바로 한국 자판기의 비밀이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톰은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맛있네. 근데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 매일 공짜로 주면.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 한국산 믹스커피 100개입이 $20 정도야. 한 잔에 20센트도 안 되는 비용이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잔만 마시고 가. 톰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에 50잔 준다 해도 한 달에 $300 정도? 맞아. 그런데 그 효과는 손님이 늘고 주유량도 늘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줄어들잖아. 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운전사들이 보였어요. 게다가 봐, 저 사람들. 이제 우리 휴게소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쉬어가는 곳이 됐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야. 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맞을지도 몰라.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저는 한국 자판기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정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 한국의 작은 자판기가 우리 휴게소에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판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버튼이 잘 눌리지 않고 종이컵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 수리도 쉽지 않았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톰이 고장난 자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저는 막막했어요. 자판기 덕분에 휴게소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자판기를 주문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잠깐만, 지역에 한국 마켓이 있잖아. 혹시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지역에는 작은 한국 식료품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종종 장을 봤었지만 주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커피 자판기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가게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계산대 뒤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지요. 왜 물으시나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휴게소에 설치한 자판기가 고장났다고
그리고 이 자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아, 그 유명한 76번 고속도로 휴게소 주인이시군요. 믹스커피 자판기 소문 들었어요. 김 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저희 휴게소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인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미국 고속도로에 한국 커피가 있다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전자제품 수리를 해요. 한번 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김 씨의 남동생 박 씨가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판기를 살펴보더니 금세 문제를 찾아냈어요. 간단한 문제네요. 부품 몇 개만 교체하면 됩니다. 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톰은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이민자들과 깊은 교류가 없었거든요. 박 씨는 능숙하게 자판기를 수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톰도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박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치는 문화가 있어요. 버리기보다 수리하는 거죠. 수리가 끝나고 저는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대접했어요. 식사하면서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톰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톰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도 한국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톰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요? 박 씨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세대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인으로 자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와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날 저녁 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톰이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자랐는지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항상 정을 강조하셨어.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그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무료 커피 아이디어에 반대했던 거구나. 그건 너의 부정하고 싶었던 과거와 연결된 거였어. 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보니 어머니가 옳았어.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휴게소를 찾아왔습니다. 톰의 어머니 박순자 씨였어요. 70대의 우아한 한국 여성이었죠. 아들아, 네 휴게소에 한국 커피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톰은 어색하게 자판기를 가리켰어요. 네, 엘리자가 설치했어요. 순자 씨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맛이구나. 한국의 맛이야. 내가 어릴 때 마시던 그 커피 맛. 그녀는 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집은 좋은 거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 내 아버지처럼. 톰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톰의 고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은 고집과 변화 중 어떤 편입니까? 우리 모두는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톰의 어머니 순자 씨의 방문 이후 우리 휴게소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톰은 자신의 한국 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휴게소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 이것 좀 봐. 어느 날 아침 톰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벤치 구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의 그림에는 한국식 정자 형태의 작은 쉼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지붕이 있어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고 주변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죠. 톰, 이거 정말 멋진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 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앨범에서 영감을 받았어. 한국의 전통 정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야. 우리는 즉시 공사를 시작했어요. 톰은 직접 목공일을 맡았고 저는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의 새로운 한국식 쉼터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휴게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믹스커피 무료 제공이라는 입소문이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죠. 소셜 미디어에도 우리 휴게소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느 토요일 아침 톰이 창밖을 바라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차량이 있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입소문이 난 모양이야. 그날 하루 동안 우리는 평소에 2배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유량도 크게 증가했고 휴게소 내 작은 식당도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한 트럭 운전사가 계산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이 경로로 다녀요. 76번 고속도로의 한국 쉼터라고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다른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 휴게소 때문에 30분 일찍 출발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운전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기름이나 팔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의 작은 혁명 한국식 휴게소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휴게소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인터뷰 당일 톰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톰, 우리가 이룬 일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우리는 단순히 휴게소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행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톰은 처음으로 자신의 한국 뿌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정의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미국식 사업에 접목됐는지에 대해서요. 저희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커피 한 잔의 비용보다 누군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 휴게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어났죠. 저희는 지역 사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의 제안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작은 마켓도 열었어요. 한국 식료품점 김씨의 도움으로 다양한 한국 과자와 음료도 들여놓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우리 휴게소 주변의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는 이런 통계를 보내왔어요. 76번 고속도로 32마일 지점 주변 10마일 반경에서 졸음운전 관련 사고가 42% 감소했다고요. 톰은 그 통계 자료를 사무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숫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순해. 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돈도 모으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처음부터 말하려던 거야. 톰은 진심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의 한국 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우리 휴게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료 커피 한 잔의 철학이 있었어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매일 그 증거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휴게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낡은 형광등은 따뜻한 조명으로 교체됐고 나무 패널은 밝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우리 휴게소를 찾는 이들은 더 이상 서둘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며 쉬어갔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안전혁신상 시상식이었어요. 우리 휴게소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톰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톰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 어머니도 함께했죠. 그녀는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올해의 혁신상은 76번 고속도로의 한국식 쉼터에게 돌아갑니다. 무대 위에서 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 상은 제 아내 엘리자에게 바칩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냥 기름이나 팔자고 말하는 고집불통이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 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문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작은 커피 자판기죠. 톰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영감을 얻은 아내, 남편 몰래 설치한 자판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까지. 우리는 미국 고속도로 위 한국 자판기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쉼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거죠. 시상식 이후 우리 휴게소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어요. CNN에서도 특집 기사를 다뤘죠. 어떻게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미국 고속도로를 바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의 다른 휴게소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한국식 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도 연결됐어요.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전국 캠페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요. 우리 휴게소 주변 30마일 반경에서 졸음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 2년간 68%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구해진 생명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휴게소로 향했어요. 이제 우리 휴게소에는 10대의 한국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죠.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도 있고 미국에서 제작된 것도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자판기 옆에 있는 작은 게시판입니다. 그곳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로 가득해요. 이 커피 덕분에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한국 스타일 최고. 이 작은 친절이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판기 옆에는 우리가 특별히 제작한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좀 쉬어가세요.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톰은 이제 자신의 한국 유산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 쉼터에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추석 맞이 특별 이벤트도 계획 중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 휴게소를 한류 확산의 특별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죠. 한국문화부 장관이 직접 보낸 감사 편지도 받았습니다. 작은 커피 자판기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오늘도 우리 휴게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 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잠시 쉬어가죠. 그리고 그 작은 휴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 나라 대한민국 믹스커피로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커피 자판기가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톰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항상 빠르게 쉬지 않고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가끔은 멈춰 서는 것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한 잔 뽑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종이컵이 손을 데웁니다. 이 작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기운이 납니다. 당신도 바꿔볼래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 잔의 커피가 세상을 바꿨듯이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